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문의를 주셨던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고혈압이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사전에 대사증후군이라는 유튜브를 찍어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것만 보시고는 조금 이렇게 연결 짓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고혈압이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서 나 고혈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볼 게 없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대사증후군에서 사실은 이제 대사에 관련된 거의 모든 질환들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다루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는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이제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고지혈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도 제가 가지려고 오늘은 첫 번째로 고혈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혈압도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에는 뭐 50대 60대도 없더라고요. 20, 30대에도 고혈압도 되게 많으시고 저혈압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게 생기는 게 원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원래 정상인데, 젊으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니까 그만큼 요즘의 사회 이게 현실이 많이 좀 오염됐구나라는 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을 뵙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이 불문하고 내가 니즈만 있으면 반드시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고혈압. 누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다가 혈관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혈관이죠. 그러니까 혈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심장이죠. 이렇게 심장인데, 사실은 그 혈압이라는 게 심장에서 내가 펌프질을 얼마큼 세게 했느냐, 그래서 혈관이 받는 압력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혈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혈압은 120에 80 정도의 혈압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혈관의 탄성이 조금씩 이렇게 처져요. 나이가 드니까, 노화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혈관 탄성이 처져서 심장에서 조금 더 세게 펌핑을 해야 몸의 전신의 혈액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 수치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에요. 나 뭐 한 40대 50대가 됐는데 뭐 한 130이야. 그쵸? 나는 조금 걱정스러운데 한 140이야.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40도 정상인 경우도 있어요. 유전이라던가 뭐 환경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120, 80을 그냥 이렇게 딱 FM으로다가 생각을 해버리니까 뭐 조금만 차이가 나면 그냥 고혈압이라고 바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요것부터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고혈압이 올 수 있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크게 일단 대부분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이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심장에서 피가 펌프질을 딱 시작을 하면은 혈관이 압력을 받는 척도를 가지고 뭐 120에 80이다, 뭐 130에 몇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혈관 자체가 탄성이 나이가 아니고 그냥 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경화라 그러거든요. 혈관이 조금 경화되거나 딱딱해지거나, 뭐 다른 말로 동맥경화라고도 하기도 하죠. 다 경화니까. 그래서 혈관이 탄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피가 이렇게 못 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이 세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20으로 압력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만약에 있다가 이렇게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고 이러면은 좀 혈관이 단위 면적당 받는 압력이 조금 유도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굳어버리고 있으니까 피가 가는 그 자체 압력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혈압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저희가 이제 팔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혈압을 많이 체크를 하지만, 그쵸? 그게 사실 첫 번째 혈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피가 사실 되게 이렇게 맑게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폐물이라던가 사실은 뭐 당뇨라던가 뭐 지질, 콜레스테롤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통해서 이 혈액 자체가 끈끈해진 거. 그쵸? 혈액이 내가 120에 80으로는 도저히 전신으로 갈 수 없을 만큼 끈끈해지는 거. 그게 사실 두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다가.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혈관하고 혈액을 둘 다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혈관은 제가 방금 전에도 경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경화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핵심이고, 또 경화가 되지 않게 해주려면 사실 해줘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동맥경화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거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이렇게 염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침전물이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침전물들이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올바른 영양물질들을 잘 먹어주면서 얘네들이 잘 청소해줄 수 있도록 HDL과 LDL의 비율을 굉장히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오메가. 그쵸? 오메가가 사실은 HDL에 속합니다.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저번에 옛날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혈관 자체를 이루고 있는 영양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잘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일단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것들, 단백질과 비타민 B, C,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콜라겐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외에 혈관에 필요한 것들, 요거는 이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얘네들이, 혈관은 다른 거 없어요. 피만 잘 흐르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 몸의 도로이니까. 그러니까는 잘 흐를 수 있도록 도로 공사를 잘 해주시면 된다는 게 이 첫 번째 메커니즘에서의 해결이고, 두 번째 메커니즘은 혈액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식습관이라던가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혈액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끈끈해지거나 뭐 탁해진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탁해지고 오염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저는 지금 쓰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액이 끈끈하니까 한 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이 가다가 막 이렇게 그냥 못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는 혈액을 그냥 깨끗하게 해주면 된다. 그래야 이제 혈액이 다시 이렇게 펌핑질을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혈액 내에 필요한 영양소들의 균형을 맞춰주고, 제가 1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지질 성분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오메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꼭 필요하고, 사실 오메가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혈액에 유화를 시켜준다거나, 그러니까 콜레스테롤과 우리 혈액과 유화를 시켜줘서 이런 지질이라던가 노폐물을 빼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걸로는 이런 식으로 오염물질들이 침전이 되게 되면은 염증을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혈관이. 그러면 그런 염증들을 조금 없애줄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고요. 결과적으로는 면역이랑도 많이 결부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다라고 하면은 사실 고혈압이라는 것도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하진 않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이 두 가지를 다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쵸? 사실은 뭐 만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케어가 들어가게 되면 고혈압도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 120에 80을 넘어간 수치가 한 20, 30대 정도에 나오면은 조금 걱정할 만한 수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40대,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한 130, 140이어도 막 엄청나게 제가 막 얘기를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뭐 오메가 제제라던가 조금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조금만 드시고 막 엄청나게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되고 내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 정확하게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잘 케어를 해나가시면 충분히 해나가실 수도 있고, 제가 사실은 이제 혈관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혈관이 1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0에서 12만 킬로 정도. 지구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를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혈압이 온다는 얘기는 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 혈액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망가진 혈관들은 이게 많이 폐쇄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성인병들의 증상들이 오면 조금 그래도 빨리빨리 케어를 해주시는 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 많은 혈관들을 살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의 혈관이 살아있어야 내 몸의 운동신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혈액순환도 안 된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의 도로가 많이 이렇게 폐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 고혈압도 한 가지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유념을 해주신 다음에 생각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고혈압도 케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대사증후군 말고 고혈압을 따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으로도 조금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